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부분도 분명 있어요. 어쩌면 소원 성취가 지연이 되거나 소원을 이루었는데 행복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금방 캔슬이 되거나 이런 분들은 어쩌면 정말 먼 과거에 내가 가정 환경에서 받았던 트라우마나 아니면 전생에 내가 받았던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만월 문워크 때는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그런 상처와 고통을 갖고 있진 않았는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해보셔도 되고, 전생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혹시 전생에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전생에 내가 받았던 고통이나 트라우마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모두 해소하고 새로운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 소원, 이제 결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자각하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이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좀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내가 느끼는 그 느낌과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친척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이 너 결혼 안 하니? 너 결혼 언제 하니? 결혼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혹시 다운되고 침울해지고 나 이러다 정말 못하는 거 아니야 결혼? 주변에 남자가 없어 이런 식으로 좀 나도 모르는 언짢은 기분이 0.001%라도 들어있지 않은가요? 내가 느끼는 감각에 정말 언짢은 기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내 잠재의식 안에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소원으로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상태라고 한다면 나의 느낌과 감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관련 키워드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내가 아직은 해소해야 될 트라우마가 남아있구나 라는 걸 좀 자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솔직해지셔야 돼요. 아니, 나는 아닌데, 나는 결혼하고 싶은 거 맞고, 결혼하고 싶으면서 이렇게 불안해한다거나, 나는 이렇게 자신감이 없다거나, 이런 트라우마가 없는데?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셔도, 무의식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솔직하게 조금이라도, 조금 기분이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아직은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정화하시고 해소한 후에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어떤 기회가 나왔을 때 이렇게 그 자리에도 나가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이 정화라고 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명상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명상을 하면서 내가 가진 그런 사념을 비워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단련하는 것도 좋고요. 문워크는 달님에게 기도를 올리는 건데요. 특히나 보름달이 이루어지는 타이밍, 바로 만월 시즌에 치유의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이 물고기 자리 만월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자리 자체가 치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배로 강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시즌의 다른 별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치유 에너지가 더욱더 강력해지거든요. 이제는 정말 손에서 내려놓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이번 시즌에 과감하게 손에서 내려놓겠다라는 그 소원문을 발신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정화 방법이 됩니다. 결혼에 대한 소망은 사실 제가 아직은 급하지가 않아서 제가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어요. 좀 천천히 하고 싶다. 30대 후반 쪽으로 가까워졌을 때 좀 배우자를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일도 너무 바쁘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지라 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나이에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각하고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결혼을 사실은 하고 싶은데 아니야 나는 결혼 관심 없어 나는 지금 관심 없어 이렇게 한다면 내 마음과 내 소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그런 무의식의 자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지하셔야겠죠. 제가 지금 바빠서 결혼 생각이 없다라고 하지만 막상 무의식에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내 감정들을 다방면으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의식에서 느끼는 나의 감정들, 그리고 무의식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어느 쪽에다가 잘 맞춰 나갈지 늘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비워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월 시즌의 중요성도 알고 있지만 만월 시즌이 정말 어쩌면 신월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취가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취라는 거는 또 하나의 일이 완료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차올랐을 때는 그 다음은 뭔가요? 비워내는 작업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름달도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가득 차오른 상태에서 서서히 빠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초승달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또 2주의 주기를 거쳐서 또다시 이렇게 보름달로 차오르게 됩니다. 비워내는 시즌이라는 거는 늘 필요하기 마련이죠. 비워내는 시즌이 온다라는 것을 자연현상으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현상에 맞게 살아가야 좋은 운을 끌어당기고 최대한 불운을 멀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비워내는 시즌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방 청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지가 가득 쌓이고 짐이 많이 쌓이면 우리 마음도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10년 전에 사용했던 거를 너무 정말 중요한 거 제외하고 불필요한 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워내는 시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시고 어떤 걸 비워내면 좋을지를 항상 고민해보는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월 시즌에는 항상 청소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뭐를 버리지? 뭐를 비우지? 이렇게 또 고민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니멀 라이프 중독자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건을 싹 다 버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 시즌에 나한테 정말 불필요한 거 한두 가지는 꼭 버려보자 이렇게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자주 입던 옷 중에 이제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는 옷은 뭐가 있을까? 이제 필요하지 않은 옷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거는 과감하게 버리자 해서 버린다거나, 그리고 또 버린 후에 이제 소원문 작성 이후에 이제 또 쇼핑하러 갔을 때 이것은 진짜 내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설레는 옷이다 라고 하면은 또 그걸 구입해서 또 새로 채워 넣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를 비워내고 새로 채우고 이런 과정을 항상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그걸 실천하고 계신 럭키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비워내는 것이 행운으로 연결되는 개운법이다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더 이상 설레지 않은 소원 목록이나 목표, 이 친구랑은 만나도 이제 더 이상은 두근거리지 않고 즐겁지도 않네. 그리고 나에게 상처만 주는 인연,
그리고 과거에 내가 뭐 부모님에게 받았던 트라우마, 친구에게 받았던 상처, 아직도 생각나면은 눈물이 나는 기억, 이런 것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비워내겠다라는 순수한 의도로 소원문을 작성하면 대부분 그 응답대로 가더라고요. 저도 정말 트라우마를 꽤 많이 비워낸 상태예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지만 정말 많이 비워낸 상태입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많은 상처를 안고 지내왔고, 좀 유년 시절에도 친구 관계로도 고민이 많았어요. 배신도 많이 당해보고, 이제 그런 상처 때문에 사람을 좀 믿지 못하는 마음이 좀 생겼는데, 문워크를 만나면서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이걸 많이 비워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나더라도 일단은 먼저 믿어보고 가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의 토대가 생겨난 상태로 사람을 자꾸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가야 진짜 그게 참된 인연으로 이어져요. 근데 내가 트라우마가 가득 찬 상태로 사람을 일단 어거지로 자꾸 인맥 관리하고 늘려가려고 하다 보면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려는 사람, 내가 정확하게 무의식에다가 각인했던 그 트라우마에 맞는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내 인생에 나타나고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시작하는 타이밍, 신호를 올리는 그런 소원도 중요하지만 나를 먼저 비워내고 맑은 상태에서 소원문을 발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의도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여러분 이제 정화를 했으니까 채워나가는 작업이라고 했는데요. 소원문을 발신하고 그리고 상상을 하고 이미지하고 이렇게 심상화를 하면서 또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데 부스터 역할을 우리가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경험을 했던 경험치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느낌이 제 생각에는 진짜 전부인 것 같아요. 진짜 느낌. 좀 전에 우리 트라우마 얘기할 때도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트라우마는 어떻게 구별해요 했을 때 내가 어떤 키워드, 관련 키워드에서 느끼는 감각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소원문 발신이든 내가 느끼는 느낌이 정말 전부예요. 이 느낌을 꼭 기억하면서 소원문을 발신하고 상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소원문에다가 나는 뭐 멋진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고 싶다 이렇게 적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멋지고 능력 있다라는 거는 왜 이런 사람을 원할까라고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멋진 사람과 함께하면 저의 기분은 어떨까요? 당연히 방방 떠요. 행복할 거예요. 되게 기쁘고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은 돈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그 대범한 사람, 그리고 나한테 많이 베푸는 사람, 그러면 이것도 여유가 있을 것이고 행복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장 텍스트로만 내가 소원문을 발신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능력 있는 사람, 멋진 사람만 이미지를 하면은 그거는 끌어당기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끌어당겼다라고 해도 생각했던 행복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뭐 데이트도 하고 만나봤지만 행복하지가 않고, 그리고 되게 멋있는 사람도 만나봤지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소원을 발신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키워드가 다 겹치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능력 있고 멋진 사람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행복해하는 그 느낌. 여러분들 어떠세요? 드라마를 잠깐 보고 있을 때 여주인공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막 어떤 이제 드라마 보면은 남주가 엄청 아껴주고 되게 뭐 재벌 2세 멋있는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한테 구애를 받고 그게 꼭 내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 캐릭터를 보면 그렇게 돈만 많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받는 사랑, 함께 있을 때 진짜 너무 여유롭고 행복하고 설레고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을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감각을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도 느낄 수 있다면, 그걸 상상해낼 수 있다면 성취되는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지고 정확하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저도 끌어당긴 적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제가 너무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 어긋났거든요. 그렇게 깨지게 됐는데, 예전에 잘못된 방식으로 끌어당김을 실행했을 때랑 이렇게 올바른 방식으로 내가 행복해하는 그 느낌으로 사람을 끌어당겼을 때랑은 결과물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나의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정화시키고 어떤 걸 상상하거나 소원문을 발신할 때, 끌어당길 때 가장 먼저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감각, 같이 있을 때 행복하고, 밥을 먹을 때 너무 배부르고,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사람과 되게 절박하고, 이런 사람을 지금 못 만나고 있으니까 우울하고 불행하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하고는 결과도 다르고, 오로지 조건만 생각해서 끌어당기는 사람과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되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느끼는 그 행복한 분위기 그대로 끌어당기는 사람하고 또 결과물이 달라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나의 행복, 내가 얼마나 설레는 감각으로 사람을 만나고 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게 명절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결혼 같은 소원도 그러면 단순하게 나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이런 사람을 끌어당기겠다, 여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같이 있을 때 화목한 거 있잖아요. 식탁에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신다거나, 같이 이렇게 아는 친구랑 부부 동반으로 등산을 간다거나, 아이를 내가 한 2명 낳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피크닉을 간다거나, 이런 진짜 함께하면은 진짜 너무 따뜻해지고 단란하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이런 뭐 능력이 있고 이런 거는 부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조건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영순위로 와야 되는 거는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내가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잠재의식에 각인시켰던 그 해안이 있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또 하지 않게 돼요. 정말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겼지만 뭔가 책임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죠. 내 행복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내 조건에만 치중된 사람을 끌어당겼을 때는 밀어내게 되는 그 용기도 생기고요. 내가 정말 사람을 보는 해안이 자동으로 이 잠재의식으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장착이 돼요. 저도 예전에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거든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는 순간 더 이상은 진행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 언짢은 느낌,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소원문 발신 좋아요. 정말 좋은데, 내가 그 소원문에서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즐거움과 설렘을 느낄 수 있는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 만난다고 진짜 행복해지나요? 여기선 제가 파동을 느낄 수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나에게도 정말 잘해주고 정말 책임감 있고 서로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거를 느끼면서 소원문을 발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소원문을 작성하셔야 돼요. 잘못된 소원문을 발신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셨다라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수정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만 이렇게 느낌이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소원문 자체를 적지 않았는데 제가 되게 기분 좋게 생각했던 것들이 한 달도 안 돼서 이루어진 적도 있었어요. 달자의 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
연하남을 끌어당긴 적이 있어요라고 발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극 중에 채림과 이제 이민기인가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사람이 여주 남주로 나왔는데 채림이 나이가 많은 연상녀였고 그리고 이제 이민기 쪽이 연하남으로 나왔을 거예요. 2007년도에 보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이제 2018년도에 이 드라마를 봤던 것 같아요. 네, 이 드라마를 2018년도에 봤는데 되게 기분 좋게 봤어요. 연하남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이 느낌은 얼마나 황홀한지 이렇게 진짜 내가 여주가 된 것처럼 느꼈거든요. 2주 동안 계속 가긴 한 거죠. 보면서 멋있어, 남주 멋있어, 내가 채림이야 이런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극 중에 그 채림과 이민기가 제 기억으로는 한 7, 8살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기도 해요. 6살이었나? 아무튼 꽤 차이가 났어요. 이렇게 뭐 한두 살 차는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 제가 한 달 반 뒤에 끌어당긴 연하남도 나이차가 비슷했어요. 지금 드라마에서 봤던 나이차로 비슷한 연하남을 끌어당겼고 이 사람 말고도 1+1 죄송해요. 1+1으로 5살이었나? 또 6살이었나? 그 나이차가 나는 연하남도 한 2달 뒤에 동시에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있고 다른 친구도 또 끌어당긴 거예요. 동시에. 결과적으로 저는 그 두 사람을 다 만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단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기분 좋게 야, 연하남이랑 이렇게 연애하면 이런 거구나 하고 상상만 했을 뿐이지 제 이상형이 그때 연하남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뭐 연하남을 만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멋대로 잠재의식이 끌어당긴 거예요. 2년을 마무리 시켰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에요. 이거는 정말 끌어당김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저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알아서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기분 좋게 상상하고 기분 좋게 느낌을 내 안에 받았던 그게 현실화된 거죠. 보이지 않는 힘이 끌어당겼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토대가 되는 건 바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막 절박하게 연하남 만나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정말 즐겁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겠지 하고 느끼고 있던 거, 당연한 감각, 이런 게 현실화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람의 시대는 모두가 잘 사는 시대거든요. 모두가 행복해하고 모두가 만족해하고 모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분은 이게 댓글을 봤는데요. 공산화? 공산화를 꿈꾸시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물병자리가 이제 그 작년에 컨정션이 일어났던 사인이잖아요. 물병이 또 바람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병자리를 말하면 정보, SNS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키워드로 갖고 있어요. 예전에 불의 시대, 땅의 시대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좋은 정보를 갖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정보화 시대, 그리고 이런 바람의 시대 때는 모두가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 땅의 시대보다 더욱더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이렇게 기득권 세력 그리고 소수만 성공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모두가 정말 상상하고 꿈꾸고 그리고 좋은 정보를 얻어서 그대로 행동하시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공산화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보를 통해서 모두가 공유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길을 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서로 모두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열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고 여러분들도 메리제이에게 많은 응원 그리고 많은 사랑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운 가득 받으세요.